가족 중 몇 명이 돈을 벌고 쓰임새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임금만으로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경제학자들 간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정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인데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전통적인 논점인 반면 근래에는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한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던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교육과 고용이 증가하고 시간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근로자 개인의 임금과 가구 소득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근로자 중 70%는 중산층 이상 가구에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은 소득을 창출하는 가구원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어려운 계층은 임금이 낮은 근로자가 아니라 취업자가 없거나 저임금 헛벌이인 가구입니다. 현재 소득 하위 10%에 속한 5가구 중 1가구에만 취업자가 존재하는 반면에 취업자를 보유한 가구 중 하위 10%에 속한 비율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처럼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빈곤 정책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빈곤 정책은 무엇일까요? 여기 부부와 2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구가 있습니다. 가구원 중 한 사람만 최저임금을 받으며 경제활동을 할 경우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소득은 월 67만 5천 원,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53.6%나 인상돼야 합니다. 이런 큰 충격을 경제가 흡수하기도 어렵지만 빈곤하지 않은 많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대안은 가구 소득이 낮은 가구를 정확히 파악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즉 EITC가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단지 이 경우에는 연 81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다른 누군가 하루 3시간이라도 일을 한다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소득은 연 21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되는 EITC 제도를 약간 확장함으로써 조달 가능한 정도입니다. 결국 핵심은 개인 임금이 아니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해야 하고 또 보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구 내 취업자 수를 늘리는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빈곤 정책은 아직 소득 지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빈곤 가구의 68%가 현금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반면 고용지원 프로그램 경험률은 9.4%에 불과합니다. 결국 저임금이라고 저소득인 것은 아니며 가장 빈곤한 가구가 취업자가 없는 가구라면 빈곤 정책의 중심은 취업 지원으로 이동하면서 소득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득 지원은 임금 통제가 아니라 근로장려세제처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서 근로유인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즉, 과거 최저임금 제도는 빈곤 대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노동시장 구조와 가구 구조 변화에 따라 이러한 인식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